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핵심 열쇠죠. 이 NCS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저희 항상 매주마다 진땀 빼고 있는 순서입니다. NCS 문제 풀어보는 순서. 체계적인 풀이 과정 함께 거치면서요. 성공 취업의 나침반이 되어줄 텐데 오늘은 이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네. 함께 해주고 계신 강기수 강기수 캐스터. 캐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아야 될 텐데 이건 쌤은 오랜만에 이 문제풀이 함께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네. 아침 시간에 보통 네. 보고 있었고 지금 예. 사실 시즌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준생들이랑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문제풀이도 네. 같이 하고 면접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이 수리 영역이어서 맞아요. 저희도 매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언어 영역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사실 모니터링을 지금 해봤는데 네. 마쌤이랑 같이 했던 영역들 보니까 죄다 수리 영역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였나요? 막 배에서 모자 빠뜨렸는데 왜 빠뜨렸냐고 네. 막. 그 속도, 거리, 맞아, 맞아. 시간. 네, 막 죽으려고 하시더길래 오늘은 좀 맞아요. 그래도 아나운서 분들의 이제 고유 영역인 이제 언어 영역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네. 보시라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예. 이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 있어가지고 든든하네요, 오늘 오늘 아주. 더 든든하네요, 그치. 교육 씨. 능력 검증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제가 그래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몸이 하필 좀 오늘 좋아서. 몸이 안 좋나요? 아니 하필 그러네요. 아, 하필. 네. 몸이 좀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리 일단 영역. 네.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영역은 사실 언어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 뭐 방심하면 안 되는 문제로 갖고 왔고요. 능력 검증, 몸이랑은 상관없는 시간이니까요. 머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글 기억의 설명을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나 사회는 장기적으로 최선인 일을 의지 박약, 감정, 충동, 고질적인 습관, 중독, 그리고 단기적 이익 추구 등의 이유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담배를 끊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회에 접하게 되면 의지 박약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개인이나 사회는 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줄임으로써 의지 박약이나 충동 또는 단기적 이익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기억, 사전 조치라고 한다. 자, 이 기억을 설명하는 사례와 적절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알코올 중독자 이건은 금주를 목적으로 인근 수십 킬로미터 안에 술을 파는 것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이사를 아이고,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번 술이 취할 때마다 헤어진 여인에게 전화를 하는 교육 씨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왜 이러나요? 부셨습니다. 경씨 네. 진짜로 전화하시죠? 하신 경험이 있다 없다. OX 하나. 아니 뭐 잠깐만 뭐 그 술 취하면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네, 사실 종로에서 뒷모습을 그럼- 보고 문제를 만든 거라서 뭐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죠 그러면. 잘 지내? 자니? 다니? 자니. 네. 넘어가죠. 3번이요? 넘어가죠. 3번. 3번 가정 내에서 TV를 통한 미성년자의 등급 외 상용물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TV에 성인물 시청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자, 이건 재미없죠. 4번 군것질 버릇이 있는 이나연 아나운서는 개편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앞두고 몸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집에 있는 모든 군것질거리를 치우도록 했다. 또 재미없네요. 알겠습니다. 아, 사실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과자를 이렇게,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아, 그러니까요. 자, 과연 답은? 재미없죠? 저는 일단 답은 3번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되나 이거? 잠깐만요. 저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나요? 이런 이것도 보통은 2분 안에 풀어야 아, 2분 되는데 안이요?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잘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문제를 후다다닥 읽고 풀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버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4번 이번이 적절하지 헷갈린다. 않은 것. 2번이 헷갈리네. 아, 네, 저는 3번 저는 같은데요. 3번이에요. 저도 3번 3번. 맞죠? 네, 3번인 것 3번 같아요. 같아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시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시죠? 네,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명확히 이제- 설명 못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알겠어요. 뭐예요? 설명 어떤 좀 이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기회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객관적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자체의 본질은요. 저 문제 없겠다. 얘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극복하려는 이제 소위 장기적 관점에 극복하고자 하지만 소위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행위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술집을 없앤다.
라는 개념이고 예.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한 교육 시한테는 이제 술이나 전화번호, 핸드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핸드폰을 핸드폰을 부셔야죠. 부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트리거를 제거하는 행위겠죠. 네. 군것질거리도 거리 내에 없애는 게 사실은 또 그런 트리거의 제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아, 이거 근데 사실은 어렵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정 내 TV 제한은 사실은 문제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도 과거에 옛날에 이제 미성년자 때 집에 이제 좀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은 문제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이번 예. 문제는 그럼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뭐 어느 정도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문제니까 하루 드려요. 난이도는? 한가요? 어쩐지 난이도는 이제 갈수록 올라가는 갈수록 거다. 올라가나요? 자 이제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네. 2번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문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제시된 글의 논증과 같은 추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교육 국회의원은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자 세금 부담 감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므로 해당 법안은 반드시 거부돼야 된다. 이것과 같은 이제 논리 오류를 이야. 범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건 전문은 회사의 새 CEO로 추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추진 사업들 중 2개의 사업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2번, 마민영 시장이 선출된 이후 지난 1년간 버스가 전복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시내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등의 사건 사고가 있었다.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 3번, 홍 반장은 짬뽕을 싫어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이번에 회식 자리에서 미리 짜장면을 준비해놨다. 오, 센스 아하. 있네요. 4번, 강지수 씨는 최근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이나연 씨를 지목한다. 네, 저를 지목했어요. 네, 하지만 이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강지수 씨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강지수 씨 문제가 저를 지목하셨나요? 아니 건쌤이 네. 이번에 좀 프로그램 MC들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나연 MC. 저도 4번인 것 같아요. 평소에 4번. 도벽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좋은 물건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죠. 자, 진수 씨는요? 저도 정답인가요? 4번이 정답인 것 4번이 같아요.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평판에 따른 뭐 맞아요. 판단의 오류? 오, 그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요인이 아닌 그 다른 평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해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그거를 판단 오류. 혹시 국어국문학과 그걸 혹시 오류 이름 중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오류 중에요. 오류요? 오류의 이름 정의 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글자만 가르쳐 주세요. 야 너는 막 이렇게 나쁘고 인신공격.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네.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 네, 이거는 이제 인신공격의 사실은 말씀대로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것들을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판단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적 오류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정황 등을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잘못된 오류고요. 이런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4번 강지수 씨의 음주운전 경위에 그녀의 준연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신공격의 오류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보면요. 네. 이건 회사의 새로 CEO 추대 같은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사실은 10년이나 있었는데 2번의 사업이 파산했다고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파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쵸. 예를 들면은 10개, 20개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건 그 중에서 성급한 2개인데. 네, 그렇죠.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민영 시장이 선출된 이후 버스 전복 사고 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실 이 요소와 시장으로서 추대돼야 그쵸. 된다 아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은 옛날 신석기 시대 이럴 때 청동기 그쵸. 시대 맞죠, 네, 맞습니다. 그쵸. 전혀 인과관계가 뭐라고요? 없기 때문에 논점 1탈의 오류라. 예. 청동기 시대 저렇게 네. 족장이 이렇게 네 안 좋은 리더가 얘기가 리더가 있을 때 자연재해가 나면 리더가 교체가 됐잖아요. 아 그런가요? 살아보셨나? 아니, 속상하네요. 나연 MC의 발언에 대해서 속상하네요. 네, 애도의 네, 표현을 일단. 하고요. 흑백 논리의 오류는 뭔가요? 네, 이제 짬뽕을 싫어한다. 그러면 네. 이퀄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그쵸. 부분인데도 볶음밥일 불구하고 볶음밥도 있고 많은데 울면도 탕수육. 있죠. 울면 탕수육. 양장피, 뭐 기스면 이런 탕수육, 거. 다키스면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아예 없애가지고 그냥 바로 짜장면을 시켰다라는 거는 흑백 논리에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yes or no.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신공격이 똑같이 전혀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경력만으로 이 사람의 논지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한 난이도 중하? 네, 중 정도 하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중 같습니다. 정도요? 네. 중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 문제는 꽤 강한 편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잘하는 게 방심하면 안 있어서. 돼요. 근데 사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이제 난이도를 상으로 조금 한번 더 올려보는 네. 시간을 그렇죠.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집중합시다. 네. 네, 집중. 자, 이제 방심하지 마세요. 문제 3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진화 심리학의 가르침과 유전자 경적론이 둘 다 옳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과연 성립할 필요가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마지못해 한 행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만일 유전자 결정론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이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생물학의 몇몇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마침내 과학 전반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 기억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니은은 유전자 결정론은 옳지 않다. 디귿은 진화 심리학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 리을은 인간에게 도덕과 양심은 없다입니다. 좀 어렵네요, 이거. 네, 그 난이도를 예. 이렇게 1번, 2번 푸시면서 좀 이렇게 뭐 오늘 괜찮네라고 하실까봐. 네, 저는 다 풀었습니다. 오, 저도 풀었어요. 네, 다 풀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답은 공유하지 마시고 네. 동시에 외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푸셨나요? 저는 이제 1, 2번. 그 혹시는 아프시니까. 아프시네요. 몸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아프니까. 제가. 네. 열도 나고 좀. 네. 네, 뭔가요? 정답. 하나, 둘, 셋. 1번. 1번. 한 템포 약간 느렸잖아요. 아니, 그죠? 1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맞습니다. 혹시 진짜요?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뭐 근거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지수 씨가. 일단 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간 자유의지가 있다는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기억이 디귿- 쉽죠? 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유전자 결정론이 옳지 않다면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진화 심리학은 옳지 않다라고. 그 풀이 맞죠? 풀이 하시는 거 맞죠? 저희는 잠깐만. 보통 제가- 직감으로 이렇게 직감이 아, 이거- 옵니다. 이 글 딱 읽으면 아니, 잠깐만. 감이 이거 오류 아닌가요? 근데 아니요. 강기수의 오류 말고. 아니. 그러니까 네. 유전자 결정론은 옳지 않다라고 옳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요? 이해하셨죠? 뿌리. 이 선생님 근데 이해하셨죠? 사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도 뭐냐면은 네.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직감인가요?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들한테 설명할 정도가 됐을 때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덜 얘기를 이해를 했나 해줍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 다른 사람한테 잘하시죠. 이제 진짜 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정말 문제를 잘 푸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네. 다음 시간을 위해서라도 꼭 설명을 준비해 오시는 걸로. 네, 제가 이번 네. 기회는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혹시 표가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진화 심리학과 유전자 결정이 옳다면 자유의지는 근거가 더 이상 없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논리의 본질은 유전자 결정론, 자유의지가 둘 다 없을 때 현대생물학의 이론들을 포기, 도덕과 양심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론은 O로 바뀌는 거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O로 바뀌는 구조인 거죠. 오, 맞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근거는 더 이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론 O와 자유의지 O로 향하는 그 기억 디귿을 고르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요. 약간 말이 꼬여서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머릿속에만 있고. 사실 이게 글로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좀 논리 구조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사실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네. 다음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힘드셨을까봐 난이도를 쉬어가는. 살짝 낮춰.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쉬어가는 타임인가요 밀당을. 지금? 네, 밀당을 좀 해야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저를 또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연애하실 때도 밀당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강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술 마시고 전화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보고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때 질척대는 거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그렇죠.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 바로 만나볼까요? 네, 한번 답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시험에서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적절한 것은 초파리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파킨슨씨 병에 걸린 초파리는 운동성이 결여되어 물리적 자극을 주어도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번 실험은 파킨슨 병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유전자 A와 약물 B를 이용하였다. 먼저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를 준비하여 각각 약물 B가 들어있는 배양기와 들어가 있지 않은 배양기에 일정 시간을 두었다. 이후 물리적 자극을 주어 이들의 운동성을 테스트한 결과 약물 B가 들어있는 배양기의 정상 초파리와 약물 B가 들어있지 않은 배양기의 정상 초파리 모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보였다. 반면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넣은 배양기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약물 B를 넣은 배양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 이 글을 읽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파킨슨씨 병에 걸린다. 2번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성이 결여된다. 3번 물리적 자극에 대한 운동이 정상인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운동성이 결여된다. 4번 물리적 자극에 대한 운동성이 정상인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파킨슨씨 병에 걸린다. 사실 저도 파킨슨씨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요소들은 아니에요. 실제 NCS 문제에서는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논리 구조를 확인하는 그 측면이 있다. 근데 아까 문제가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아나운서분들께서 이게 심각하네요. 아유, 네. 심각하게 헷갈려요 좀. 슬픈 B를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아유, 뭐지?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그릴까요? 있다. 아, 표를 네. 그릴까요? 네, 왜냐하면 약간 머릿속에 예. 그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사실 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말로만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그 네. 조건들이 다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음,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A 변형 초파리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오늘따라 너무 정수리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이거 끝나고 저는, 네. 전희아 씨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시죠? 휴대폰이 없어서 이미 휴대폰 부셨나요? 부셔가지고. 부셨죠. 네. 네, 부셔가지고. 항상 힘들 때 지나간 사랑을 찾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네. 이거 3번, 4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1번, 4번 중에 그래요? 하나 같은데. 진짜? 이번에 그럼 오. 지수 씨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저요. 답하고 저는 풀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풀이 과정까지 네. 곤란하네요 좀. 전 이번엔 무리에 빠지지 않고. 1번일 것 같은데. 1번이요? 1번이 뭘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네. 또 마지막 줄쯤에 보면은 네. 유전자 A가 돌연변이된 초파리는 약물 B를 넣지 않은 배양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B를 섭취하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번. 지금 스튜디오에 촉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닌가요? 우리 이교육 아나운서님은 아까 네. 3번, 4번 얘기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비약물에 들어있는 촉파리가 위로 올라가고. 4번인가?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요? 1번인가? 네. 정답은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이 다 아니어서 그냥 1번. 그런 추론 방법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니까 네. 바로 직감적으로 찍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정답은 맞습니다.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왜 1번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 제가 네. 그렇게 표를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배양 A 초파리의 실험군이 나와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약물 배양기, 일반 배양기, 약물 배양기, 일반 배양기를 넣었는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감, 위로 올라감, 위로 안 올라감, 위로 올라감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유전자 배양 A 초파리가 약물 배양기에 들어있을 때 위로 안 올라감이라는 그 파킨슨씨 병이 발현됨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가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게 네. 사실은 2번, 3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다라는 그런 접근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직관적으로 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NCS장에서는요, 저는 네. 과감하게 패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88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요? 전체 100문제라고 치면은 80문제만 풀어라. 80문제만 확실하게 맞춰라가 아는 아니라 문제만. 풀어라. 풀어라. 네, 이제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확신이 안 된다. 오래 걸린다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끼라. 넘어가라. 그렇게 계속 과감하게.
이렇게 제끼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50문제밖에 못 풀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혼나야죠. 보통은 근데 기본적으로 7, 80문제까지는 거의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80문제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고요, 시간 안에. 네. 그 다음에 그 80문제 중에 말씀대로 적어도 80문제 중에 80%, 그러니까 지금 한 64개 정도 문제, 네, 65개 맞춰야 정도 되는 문제를 정답으로 맞춰라. 나머지 20문제들 같은 경우는 찍어라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88. 네, 적어도 그러면 100문제 중에 100점이라고 치면 64, 5점은 나온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나머지 찍은 문제에서 5, 6문제만 맞으면 적어도 7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건데 그런 구조로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필기시험에서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야 다 풀고 다 맞으면 더더욱 좋겠죠. 알겠습니다. 다 풀고 다 맞으면 자, 좋겠죠? 지금 문제 한 문제 좀 더 봐도 되겠죠, 시간이? 네.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가도 될까요? 네, 가도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볼까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네. 조금은 쉽게 풀라고 낸 문제고요. 조금만 이거는 사실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20초도 안 돼서 풀어야 20초요? 됩니다. 네. 자,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해 나연 교육 지수의 진술이 보기와 같았다. 해당 사건 범인은 한 명이 있으며 보기 중 진술이 하나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보기 나연 씨가 말씀하시길 A가 범인이거나 B가 범인이다. 교육 씨가 말씀하시길 B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다. 지수 씨가 말씀하시길 A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이 보기 중에 거짓인 걸 고른 거거든요. 1번 A가 범인이다. 2번 B가 범인이다. 3번 C는 범인이 아니다. 4번 A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다. 이걸 2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네, 20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논리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막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표를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요? 네. 아까 나연 씨가 가장 잘하는 그 직관성을 다시 한번 보고자 이런 문제를 낸 건데. 저는 직관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전 패스합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저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어쩐지 머리가 자꾸 이제 땀에 젖어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진짜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진짜로? 혹시? 진짜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좋습니다. 예. 전 3번. 3번 와, 이유는요? 지수 씨 에이스. 왜냐면 일단 한 명만 거짓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을 하면은 C가 교육 씨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C가 둘 다 범인이면 한 명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참여해야 되니까 네. C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명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3번. 알겠어요. 그것도 사실 와. 일리 있는 방법이긴 한데 아닌가요? 답이 아닌가요? 아쉽다. 정답은 사실 4번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4번입니다. 왜요? 왜요? A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대우라는 혹시 논리 네. 구조를 알고 계신가요? 네. 네. A가 아니고 B가 아니다. 그러니까 B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대우는 뭘까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안 젖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쵸, 정답이죠. 그러면은 4번을 대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4번의 대우요? 네. B가 범인이 범인이면 아니면 A가 A가 범인이다. 네. B도 범인이고 A도 범인이다. 그쵸. 근데 B가 지금 범인이다.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문제에서 범인은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우만 살짝만 해봐도 보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 규호 간단한 문제겠죠. 걸 틀렸네요. 근데 국문학과 아니신데 어떻게 대우라는 역시 아나운서는 다르시네요. 대우. 네. 대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대우. 대우 자동차. 나이를 네. 속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논리 기호나 이런 구조들도 사실 네. 익혀놓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NCS 전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명제, 거짓 명제, 대우 명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까 이나연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꼭 주는 풀었으면 문제. 좋겠다. 10초, 20초 네. 안에 본질을 파악해서 빨리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저같이 패스하지 마시고 꼭 정답을 맞추시길 패스해야죠, 시험에.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언어 문제를 풀 때 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다 읽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읽다 보면은 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정보량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표를 그려가면서 도형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실제 지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내용을 읽었지, 어떤 지문들을 읽었지, 혹은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놓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나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8 전략, 80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 내가 진짜 잘 어울리고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 공략해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좀 더 오르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영역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문제 같이 언어 논리 구조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언어 논리학 혹은 기호 논리학 같은 것들을 예습이라든지 복습을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단순한 문제에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20초, 10초 안에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어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 함께 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오늘 강의해주신 더빅스터디 이건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